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회나 이런 그런 미팅 때 학부모님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이 지금 9학년 10학년이라면 정말로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여러 활동을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과 연달아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학생이 그렇게 훌륭한 스펙 대비 기대지 못한 너무나 좋은 학교에 입학한 사례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시간인데, 그거 시간에 맞게 단과대학교는 제가 꼭 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이게 특별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단과대학교가 College of Human Ecology, 코넬 대학교에 있는 단과대학교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넬 대학교의 특성은 우리가 흔히 미국이라는 나라를 부르잖아요. 근데 미국의 정확한 명칭은 뭘까요? 미합중국이에요. 여러 주가 합해가지고 하나의 미국 대륙이라는 나라가 창설한 것처럼 코넬 대학교도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 단과 대학교가 합쳐가지고 코넬 대학교라는 코넬 유니버시티라는 명문 대학교.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넬 전통적인 엔다우먼트 컬리지. 두 번째는 이제 뉴욕주에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제 아웃소싱을 준 컨트랙트 컬리지가 있고요. 이렇게 두 학교가 이제 합쳐가지고 전통적으로 단과 대학교만의 개성이 있는 철학이나 교육 가치, 그 학생들이 뽑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충분히 코넬 대학교 지원할 때는 그냥 문과, 이과, 전공 이런 식으로 지원한 게 아니라 각각 있는 단과 대학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전략적으로 이게 맞는 가장 어울리는 단과대학교 무엇일까, 전공에는 진로 우선 상관은 그걸 배제를 하고요. 제가 이제 휴먼 이컬러지 이 학교를 첫 번째로 좀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 학교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학교가 지금까지 학생들을 뽑을 때 눈에 보이는 스펙, GPA, 뭐 SAT 이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걸 맹목적으로 이제 추종하는 그 형식의 입시에서 벗어나가지고 학생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혁신적인 그런 마인드나 그런 트랙 레코드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도 학생을 과감하게 뽑은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대학교는 떨어지고 코넬 대학교 덜컥 이 과에 붙은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한 철학이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 학교에 대한 입학률을 보면 코넬에서 이제 가장 들어가기 쉬운 단과 대학교가 들어가기 쉽다는 건 이론적으로 이제 퍼센테이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텔이에요. 하스피탈리티. 그게 이제 20% 육박하는데,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합격이 높은 이유가 어차피 지원하는 학생들 그 자체가 리조트나 하스피탈리티 그 분야에서 경험이 있었던 학생들, 그런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합격이 높습니다. 그리고 휴먼 이컬러지가 아마 단과대학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합격이 높은 케이스예요. 대략 한 17%예요. 반면에 이제 엔다우먼트 컬리지의 대표적인 학교인 문과학교, 순수과학이 포함되고 있는 문과 같은 경우 합격률이 7.1%예요. 즉흥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면 휴먼 이컬러지가 이제 17%, 거의 2배 이상의 높은 합격률이 보이는데, 그러면 휴먼 이컬러지가 맹목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들어가기 쉽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휴먼 이컬러지가 원하는 인재상을 충족하는 그 리퀘어먼트를 갖추고 있는 학생이 지원한다면 일반적인 문과학교 7%, 공대학교 6%보다는 훨씬 더 들어가기 쉬운 전략적인 포지션을 허락해주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단과대학교. 이거 볼게요. Undergraduate Majors in Human Ecology. 학부에 대한 전공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특이하고 흥미로운 전공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보일까요? Environment Analysis, Fashion Design. 그쵸? 코넬 대학교. 두 번째가 Fiber Science. 밑에 가면 조금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전공이 있어요. Global하고 Public Health. 그리고 Healthcare Policy, Human Bio, Health and Society, 그리고 Human Development,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참고로 이 전공 같은 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30대 청년 VC 벤처인 신화가 있어요. 3명의 학생이 시작해가지고 첫 해 매출이 1억인데 지금은 현재는 거의 이제 500억 정도 매출돼가지고 나중에는 코스닥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30대 이제 CEO가 이끌고 있는데, 그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적인 대학교 내에서 경영학 4.2라는 GPA를 공부를 하다가 언젠가 자기가 딱 갔을 때 난 유학을 가야 되겠다 해서 SAT나 이런 건 준비 없이 곧바로 미국 대학교로 편입 신청을 해가지고 코넬 대학교. 이 학생이 참고로 정치적인 활동이 많이 있던 학생이에요. 청소년 민주당 이제 정치위원회 여러 학생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캠페인이나 데모크래틱 무브먼트 같은 거 많이 이끈 그런 전례가 있었던 리더십이 있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전공으로 지원했던 게 기억나요.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한국 일반적인 대학교에서 높은 대학교 지원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는 다 떨어지고 코넬 대학교, 이 단과 대학교에 붙었던 케이스가 있었던 만큼 그 학생도 지금 생각나네요. 여기에 해당하는 레즈메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요 중에서 특히 이 부분 Public Health하고 Human Development, 이쪽 분야에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그럼 학생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포진했는지 그 학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뉴 잉글랜드에 있는 보딩스쿨 출신이고요. 이 학생도 역시 학생 회장, 부회장 그런 눈에 띄는 활동은 없어요. GPA는 좋았습니다. 거의 한 3.9, 3.8. 근데 SAT는 미팅 점수가 650이 안 나올 정도로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보이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보딩스쿨 학교 다닌다면 학생 회장, 부회장 힘들다면 두 번째로 노려볼 게 이제 honor counselor, 그 선도부 같은 역할이고, 세 번째로 한번 도전을 부분한 게 이제
인터내셔널 클럽이에요. 유학생들, 한국 학생들 포함해가지고 학교에 있는 10%에 대한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 유학생들 모임 집합, 거기에 이제 리더십 활동을 했었고요. 이 학생은 사실 자기가 지원하고 싶었던 게 아키텍처였어요. 고등학교 때 서머캠을 간 것도 이제 아키텍처 부분이고, 여름방학 때 이제 아키텍처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결국에는 이제 SAT 때문에 시간 조율이 안 돼가지고 아키텍처를 과감히 포기하고 일반 전공을 지원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거 여기 있죠. 역시 아너 카운슬. 그래서 이 학생은 학생 회장은 아니었지만 인터내셔널 클럽 리더, 그 아너 카운슬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가지고 리더십까지 이제 맡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앰베서더, 어떻게 보면 페이스 오브 학교죠. 학교의 그런 얼굴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 보게 했지만 굉장히 활동들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전공을 아키텍처라면 건축학에 대해서 핀포인트, 핀셋 마인드를 벗어났으면 해요. 핀셋 마인드 뭐냐면 내 전공이 아키텍처니까 나는 아키텍처로 쪼르르 활동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벗어나가지고, 왜냐면 그 생각 자체가 제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은 활동, 그쵸? 이 학생 같은 거 어떤 활동 했었나요? 애매추어 라디오 클럽, 경영단인데 엔트러프너십 클럽, 스노보드, 엔지니어링, 공대 클럽, 이런 것도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는 막 사이콜로지 클럽.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기가 오긴 오지만, 그 시기는 이제 12학년이지 9학년하고 10학년, 11학년 학생이 그걸 말할 논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회나 이런 그런 미팅 때 학부모님 말씀드리는 거는, 학생이 지금 9학년, 10학년이라면 정말로 말 그대로 닥치는 대로 여러 활동을 해주세요. 그 하다 보면 그 중에 한두 개가 제가 마음에 들고, 제가 이 정도 좀 하면 여기서 내가 클럽 리더가 될 수가 있겠다는 확신이 들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상을 볼게요. 상도 특출한 거는 별로 없고, 그쵸? 딱 처음 보이는 게 9학년 때 이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받고 있는 학업 우수상, 이런 것들이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이 많이 있는데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밑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코넬 대학교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이노베이션. 아까 얘기했던 휴먼 이컬러지.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00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특허를 신청을 해서 나중에 이제 허가 번호까지는 못 받은 상이지만 출원까지 번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학교에 송부를 하고 이런 상이 이제 있다는 부분.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300시간 동안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지난 2-3년 동안 활동을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조인트 관련된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그걸 바탕으로 얼마나 자기가 이렇게 이노베이션,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히 입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코넬 대학교 합격한 케이스인데, 그러면 코넬 대학교가 요구하는 에세이 주제를 한번 볼게요. 코넬 대학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과 대학교마다 에세이 주제가 다 달라요. 그만큼 뚜렷한 철학이 각기 다르게 있다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 밑에 어떤 게 보이죠? College Human Ecology. How has your decision to apply to the College Human Ecology been influenced by your related experience? 이게 정확히 MBA 자소서 질문이에요. 왜 어떤 경험 바탕으로 이 전공을 하고 싶냐? 지극히 MBA 자소서 형식의 느낌이에요. 경험을 중시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How will your choice of major impact your goal and plans for the future? 이거는 미래에 대한 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공이나 이 교육 수준 받아가지고 미국 대학교 졸업 후에 자기만의 꿈이 있는 건지. 실제로 이 에세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 같은 바탕으로 현재 코넬 대학에서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교육적인 철학과 그걸 바탕으로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미래에는 어떤 꿈을 이루고 싶냐. 가장 근접한 SOP 형식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창의적으로 얘기하는 건 좋지만 중간중간에 자기가 했었던 그런 결정에 대해서 A라는 활동을 했다면 그거 왜 했는지, 거기서 어떤 결과를 해서 뭘 배웠는지, 그걸 굉장히 주목주목 이야기하는 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